집은 있지만 고정소득이 없어서 노후 생활자금에 문제가 있는 고령자분들 많죠.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특히 혹시라도 부동산 가격 하락기가 다가올 때는 이걸 빨리빨리 가입해두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현우 소장님. 네. 먼저 주택연금이 뭔지 개념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금을 연금의 형식으로 꺼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요. 목돈을 받아서 이 돈을 어딘가에 쌓아놓고 조금씩 꺼내 쓰게 되겠죠. 네네.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쓰지 않은 목돈에 대해서도 계속 이자가 붙어 나갈 거고요. 또 이 돈도 언젠간 소진이 되고 또 언젠가는 이 빌려 쓴 돈에 대한 대출금도 집을 팔아서 갚거나 다른 돈으로 갚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은 이렇게 받아간 연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부과가 되고요. 나중에 혹시나 사망을 하게 됐을 때 받아간 연금과 이자를 합쳐서 집값에서 뺀 다음에 나머지 돈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혹시 집값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갔다라고 하더라도 그걸로 종결되는 제도입니다. 요즘은 그 대출 없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출을 끼고 있는 집도 주택연금 신청이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대출이나 보증금이 있으면 불가능한데요. 다만 인출을 통한 상환으로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대출 금액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연금을 주겠다라는 건데 여기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이를 계산할 땐 인출 한도, 대출 한도라는 걸 복잡하게 계산하는데 이해하시기 쉽게 실제로 얼마만큼의 대출금을 끼고 있을 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면요. 신청 시 부부 중에 연소자 6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집값 대비 약 27%, 그리고 65세일 때는 집값 대비 31%, 그리고 70세일 때는 집값 대비 37%까지는 대출이 끼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집값에서 이만큼을 빼고 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연금액은 100% 다 하는 것보다는 70% 정도가 줄어든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아마 궁금해하실 부분은 과연 한 달에 얼마씩 받을 수 있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산을 좀 해봐 주실래요? 네, 지급 방식하고 또 연금을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큰데요. 일단 6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 지급 방식을 알아보면요. 주택값이 1억일 때는 약 20만 원 정도, 그리고 3억일 때는 62만 원 정도, 5억일 때는 103만 원을 종신토록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 기간을 정해놓는 방식도 있는데요. 20년을 정해놓는 확정기간 방식 같은 경우엔 1억일 때는 24만 원, 또 3억일 때는 74만 원, 5억일 때는 월 123만 원을 20년 동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보다는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바에야 그냥 처분을 하고 현금화해서 쓰는 게 낫지 않나요? 이럴 때 이제 생각을 해보실 게 있는데요.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우리가 집값의 100%를 다 대출해 주는 건 아니죠.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도 대출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집값의 4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 60세 때 신청을 하게 되면 1억짜리 집은 4천만 원 정도는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6천만 원 정도는 활용을 못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을 판다고 해도 어디 가서 살 집은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집 판 돈을 전부 다 활용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집을 팔았을 때 나머지 40%를 가지고 어떤 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보험사의 연금 상품인데요. 1억짜리 집을 팔아서 4천만 원으로 보험사의 즉시 연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과 비교를 해봤더니 4천만 원짜리 직시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월 수령액이 약 15만 원 정도 되고요. 주택연금으로는 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이 일반 보험보다는 한 30% 정도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거죠. 훨씬 유리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을 판 다음에 이 돈을 전부 무슨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했을 때 장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평생토록 유지하면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택연금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시간 관계상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집값이 이제 가입한 이후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연금 금액에는 변동이 없나요? 네,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연금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요즘에 아파트 가격 하락한다라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집값이 5억이었다가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처음에 신청한 연금액 그대로 받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집값이 오를 때는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되면 해당 집에서는 3년 동안은 재신청을 못하니까 이 부분만큼은 알아두고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된다 이런 통념이 강했지만 생활자금이 필요하면 또 활용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